출판사로 하루에도 10건 이상의 원고가 투고됩니다. 개중에는 책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목차가 탄탄한 원고도 있지만 대부분은 목차가 허술하여 더는 원고를 읽고 싶지 않습니다. 문학의 경우에는 목차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비문학의 경우에는 목차가 엄청 중요합니다. 책을 몇 권 낸 저자는 집필할 때 처음부터 의도하는 구성이 있습니다.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설계도가 부실하면 다 지어놓은 집이 부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성이 탄탄해야 합니다. 무작정 원고를 쓰기 전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책을 몇 권 쓴 저자일수록 소주제의 목차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의 근거 자료와 사례를 모읍니다. 이렇게 해야 기승전결이 명확한 논리적 구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회수가 높은 브런치 저자는 특정 주제의 글을 지속적으로 쓴 연재 성격이 강해서 목차 잡기가 수월합니다. 처음부터 책을 낼 것을 염두에 두고 글을 연재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쓴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은 책으로 만들어졌을 때 완성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반면에 저자가 독립적인 글을 쓰고 그것을 나중에 책으로 내기 위해 원고를 파트나 챕터로 묶은 경우에는 목차 잡기가 애매합니다. 이런 원고는 지도 없이 초행길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길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엔 파워블로거나 인기 있는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들이 책을 많이 내는데 그분들의 원고는 처음부터 책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저자와 에디터가 원고를 검토하면서 목차를 다시 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일관된 주제로 밀고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간된 책을 보면 파트나 챕터에 맞는 원고를 넣고 체계를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편의 글을 하나의 파트 또는 장으로 합치고 중복되는 내용을 줄인 결과입니다. 왜 책을 만드는 출판사 에디터는 목차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책을 읽을 핵심 타깃이 목차만 봐도 구매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목차가 일목요연하고 파트나 챕터 제목부터 원고 제목도 광고 카피처럼 눈길을 끌어야 합니다. 글을 아무리 잘 썼어도 형식 면에서 제대로 된 구성을 갖추지 못하면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을 내기 위해 원고를 쓰는 작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목차 잡는 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쓰고자 하는 원고의 키워드에 따라 범주를 정합니다. 이때 키워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키워드에 따라 목차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파트 또는 챕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감이 잡히고 파트나 챕터에 어떤 원고를 넣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주로 강의를 하는 저자가 책을 쓸 때는 10가지 소주제를 정해서 1강에서 10강까지 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하면 됩니다. 키워드에 따라 강의 내용을 10개로 나누고 그것을 파트 또는 챕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하위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을 5개 내외로 정리하면 됩니다. 둘째, 책의 목차를 잡을 때는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문제의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책을 읽는 독자가 관심을 갖고 몰입 독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 제기를 통해 왜 이 글을 읽어야 하는지 명분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준다면 독자는 저자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그 솔루션에 공감하면서 그 답을 더 확대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목차에는 저자의 전문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독자들이 책을 구입하여 읽는 것은 저자의 경험이나 스토리, 노하우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몰랐던 것, 새로운 것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잡을 때는 전문성이 드러난 목차 제목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저자의 퍼스널 브랜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성공한 사람들의 일화를 목차로 구성한 책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검색만 하면 웬만한 이야기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이 많은 목차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넷째, 목차에는 유사도서, 경쟁도서와 어떻게 다른지 차별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원고의 방향성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목차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강점이나 차별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단순한 컨셉트가 더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까지 바쁜 세상에서는 이 얘기 저 얘기 끌어다가 머리 복잡하게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는 단순 명쾌하게 목차를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독자들은 점점 단순 명료한 주제를 선호합니다. 이 물건 저 물건 다 파는 잡화점보다는 전문점이 더 각광받는 시대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콘셉트가 단순하더라도 반드시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목차를 구성하는 정형화된 틀은 따로 없지만 작가들이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질문을 많이 하기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책 쓰기와 관련한 책들을 살펴보면
목차는 5장에서 6장으로 나누고 40여 개의 원고 꼭지를 쓰라고 합니다. 보통 1장은 문제 제기를 하고 2장에서는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3장이나 4장에서는 본격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5장에서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이 틀에 맞춰 모든 원고를 쓸 수는 없습니다. 원고 컨셉에 따라 목차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목차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목차의 키워드 범주에서 될 수 있으면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고를 쓸 때는 먼저 고심해서 짜놓은 목차를 옆에 두고 글을 일관되게 써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저자만의 고유성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컨셉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가 탄탄하지 않으면 중구난방의 글을 쓰기 쉽습니다. 하지만 목차 구성이 탄탄하면 키워드가 명확하고 컨셉에서 벗어나지 않는 글, 알맹이 가득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목차를 잘 만들면 책을 절반 이상 쓴 것과 같습니다. 특히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목차를 구성할수록 독자에게 사랑받는 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만의 얘기로 목차를 구성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책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